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폭스뉴스가 방영한 한국 영상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사로 살해 협박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을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폭스뉴스 베테랑 앵커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누비며 뉴스를 전해왔죠. 세계 각국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최근 들어 제 분노를 자극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 관한 끔찍한 보도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싶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작은 동아시아 국가에 불과하다고 무시해왔습니다. 삼성과 K-팝 정도가 알려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여겼어요. 한국에서 또 중국인 관광객 극단적 차별 논란, 중국인은 출입 금지, 한국 식당의 충격적인 인종차별 만행, 한국 여행은 중국인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연일 화면을 채웠어요. 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 어린애 같은 경쟁심이 과열된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한국이 중국이랑 상대나 되겠어요? 솔직히 너무 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말한 대로 그저 웃길 뿐이었죠. 하지만 관련 기사와 증거 영상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침내 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편집 회의가 끝난 후 저의 후배 기자 토니가 태블릿을 거칠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 중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마치 개처럼 쫓겨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니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들의 말로는 중국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서비스가 원숭이를 대하듯 달라진다고 했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한국 특집 취재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한국 중국인 차별 증거라고 검색하자 수백 개의 충격적인 기사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중국인 블로거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 앞에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오열로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이 식당에서 개처럼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있다니 말이죠. 블로거는 계속해서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해요. 메뉴를 받고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자 매니저가 마치 야수처럼 다가와 중국인은 받지 않는다. 당장 나가라.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들어온 서양인 관광객들은 마치 왕족처럼 환대받으며 자리에 앉았다는 거였죠. 영상은 폭발적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24시간 만에 조회수 2천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란은 분노한 중국인들의 살벌한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을 즉각 시작하자. 한국 제품은 쓰레기통에 버리자.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주자. 아니 더 심하게. 등의 댓글이 수십만 개씩 달렸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끔찍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건, 쇼핑몰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치 도둑처럼 취급당했다는 글, 심지어 호텔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어 한밤중에 거리로 쫓겨났다는 여행객의 충격적인 증언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에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걸까? 더 깊이 파고들자 한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로 인한 경제보복, 문화 콘텐츠 약탈 논쟁, 역사 왜곡 주장까지. 두 나라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치열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개인에 대한 이런 잔인한 차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가? 일반 시민들도 그런 혐오 감정을 공유하는 걸까? 한국인들은 정말 모든 중국인을 증오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걸까? 제 의문은 다음날 아침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한국의 반중국 정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어요. 한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중국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상황에 분노와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취재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영상은 중국인 여성이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구경하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되었죠. 그녀가 점원에게 중국어로 질문하자 점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사람 안 받아요. 나가세요. 라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서양인 관광객이 같은 가방을 요청했을 때는 꽃피는 미소와 함께 극진하게 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상황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이렇게 대할까? 중국의 선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차별은 너무 노골적이고 확실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게 될까?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죠. 한국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니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부 악성 사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반박했고, 또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양측의 주장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디쯤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렇게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나라일까? 아니면 이것은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거대한 오해일까? 확실한 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편집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의심의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한국? 지금? 왜?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고, 저는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격화되는 갈등 상황과 취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편집장 스티브 존슨은 몇 분간의 고민 끝에 취재를 승인해 주었어요. 토니는 여전히 한국 방문에 내키지 않는 공포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충분한 영상 증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질문하지 않고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토니, 함께 가자. 이건 단순한 관광객 불만이 아니야. 국제관계의 중요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진실을 파헤치는 게 우리 임무 아니겠나? 결국 토니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저희 부정적인 견해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지만 좋은 취재 파트너였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고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취재 계획을 세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인들의 배타성과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내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과연 실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경계를 최대로 높였어요. 이제부터 모든 상호작용을 세밀히 기록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아시아의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쉼없이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간은 예상외로 넓고 깨끗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동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토니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입국 심사줄에 서자 제 앞에는 중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 차별 상황을 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입국 심사관은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후 신속하게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특별한 차별이나 불친절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관광이라고 대답했어요. 취재 목적을 밝히면 경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미건조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더 효율적인 입국을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직원이 달려와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에게 비슷한 태도로 대했어요. 특별히 중국인에게 냉담하거나 서양인에게 더 친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안내방송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면세점과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중국어 간판과 중국인 직원들도 여려 보였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표면적인 친절함일 뿐일까?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은 결국 국가의 얼굴이니까요. 진짜 한국은 도심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는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제가 목적지를 영어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 호텔이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택시기사는 백밀러로 저희를 보며 서툰 중국어로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영어로 미국, 뉴욕? 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친근한 반응은 예상치 못했어요. 도시 중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적어도 공항에서는 어떤 차별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아직 진짜 한국을 보지 못했어. 관광객이 많이 가는 장소는 표면적으로 친절할 수 있으니까. 토니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공항이나 호텔 같은 관광객 상대 업소는 당연히 친절하죠. 진짜는 현지인들이 많은 곳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명소라고 했죠. 여기라면 차별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거리에 발을 들이자 사람들의 물결에 놀랐습니다. 온갖 언어가 뒤섞인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물론 한국어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판들도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었죠. 특히 중국어 간판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매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자연스럽게 영어로 전환했죠. 매장 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직원들의 태도는 친절했어요. 어떤 차별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니와 함께 중국인인 척 중국어 단어를 몇 개 섞어 말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직원은 더 열정적으로 대해주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로 된 상세한 제품 설명서를 찾아주며 특별 할인까지 제안했어요. 거리로 나와 토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의아함이 역력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상에서 본 것과 너무 다른데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중국인이 많이 찾는 곳을 선택했어요. 메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손님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불편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궁이었어요. 입구에서 표를 구매할 때 직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할인된 가격에 표를 판매해 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차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중국인 단체를 인솔하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떤 불편한 상황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어 안내판과 가이드북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죠.
토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관광지가 그렇지. 실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봐야 해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이라는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죠.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눈을 감고 쉬고 있었죠. 특별히 외국인을 쳐다보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남거리에서 무작위로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직원은 저희를 보자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특별한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녔지만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노골적인 차별은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과 외국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선입견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게 서울 취재 둘째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차별받았다는 식당들을 직접 방문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 유명한 블로거가 쫓겨났다는 식당의 위치도 파악해 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제 본 한국은 영상 속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옮겨 창가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노부부와 중국인 젊은이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노부부는 서툰 중국어로, 젊은이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노부부가 중국 베이징 여행 중에 길을 잃었을 때 이 젊은이가 도움을 주었다는 거였어요. 그 인연으로 지금 서울에 온 젊은이를 노부부가 식사에 초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대화를 지켜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왜 이렇게 눈에 띄는 걸까요? 노부부는 젊은이에게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기 위해 그 유명한 블로거가 쫓겨났다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영상에서 중국인들이 차별받는 모습이 사실이라면 저희도 불쾌한 상황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가 봐야 했죠.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메뉴를 받고 자리에 앉은 후 우리는 작전을 실행했어요. 토니가 의도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이라고 오해할 만큼은 충분했죠. 직원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주시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이건 분명 영상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니저를 불러 직접 물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손님을 거부한 적이 있나요? 매니저 박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어요. 저희 식당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저는 유명 중국인 블로거의 영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 일이요. 사실 그건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그날은 예약 손님이 많아서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은 자리가 없었어요. 중국인 단체도 받았고 예약 없는 미국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만 편집되어 퍼진 거죠. 매니저는 심지어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서 본 영상은 분명 SNS에 퍼진 것과는 달랐습니다. 영상에는 예약 확인 절차가 있었고 중국인 블로거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예약이 없으면 자리를 안내받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토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본 한국과 영상 속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은 중국인에게 차별적인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지역을 방문해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관광객이 적은 곳에서는 어쩌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북쪽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작은 시장, 동네 식당, 지역 주민들로 가득한 공원까지. 관광지와는 다른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볼 수 있었죠.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저희를 도우려 했어요. 손짓과 사진, 단편적인 영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소통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대학생 그룹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물어보니 그들은 중국 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김민수라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 나라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중국인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소셜미디어에 퍼진 차별 영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 이지연이 말했어요. 사실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맥락이 잘려나간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든 한국인의 태도로 일반화하는 건 잘못된 거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노인이 쓰러진 것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가 도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하고 다른 이는 노인을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학생이 서툰 중국어로 노인에게 계속 말을 걸어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국적이나 언어의 장벽 없이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저와 토니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한국은 영상 속 한국과 너무나 달랐어요. 차별이 아닌 배려와 존중, 심지어 위급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연대까지 목격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본 한국은 SNS에 퍼진 영상 속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국 언론인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재원 기자는 국제뉴스를 담당하는 베테랑이었어요. 그에게 이번 취재의 목적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기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영상들은 대부분 맥락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특정 상황만 부각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이 꽉 찬 식당에서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중국인 차별로 보이게 만든다든지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일부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요. 하지만 그것이 체계적인 차별로 이어지거나 대다수 한국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다문화 수용성이 크게 높아졌어요. 윤 기자는 흥미로운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연간 800만 명에 달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수치는 체계적인 차별이 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상들이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일부 세력에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슬프게도 부정적인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됩니다. 윤 기자의 말은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자극적인 영상만 보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기사는 한국의 차별 실태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었죠. 미국에 도착해 편집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스티브는 제 보고서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의도와 완전히 다른데? 정말 내가 경험한 한국이 이런 곳이었어? 네, 편집장님.
우리가 봤던 영상들은 진실의 일부만 보여주는 편향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기사를 내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우리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25년 동안 기자로서 지켜온 원칙입니다. 결국 편집장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생방송에 출연해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차별한다는 영상과 기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죠.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쇼핑하는 모습, 식당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쓰러진 중국인 노인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소문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불친절한 사람과 친절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일주일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방문객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생방송 중에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저희 경험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차별로 해석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토니도 자신의 변화된 시각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이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본 한국은 영상에서 보여진 것과 달랐습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셜미디어나 단편적인 뉴스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은 편집된 영상 몇 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진실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방송은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선입견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중국인들이 다시 늘어났고 양국 관계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죠. 저 자신도 이번 취재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폭스뉴스 앵커의 용기 있는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감동적인 여러 사연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